안녕하세요. 간조정보통 도리쌤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과목 환경보건입니다. 환경보건 첫 번째 시간에는 환경보건의 정의, 또 환경보건 종합계획, 또 국제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협약 공부하겠습니다. 환경의 정의는 인간 건강 수준에 영향을 주는 절대적인 요소로서 당연히 인간의 외부 조건을 말합니다. 환경이 인간 건강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상대적인 요소가 아니라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는 뜻이고요. 인간의 외부 조건입니다. 이러한 환경이 인간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밝히고 주로 유해한 요인을 예방 관리하는 분야가 환경보건입니다. 환경보건에서는 주로 유해한 요인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직 출제된 적은 없지만 환경보건 종합계획 알아보겠습니다. 무슨 법에 의해서? 환경보건법에 의해서 누가? 환경부 장관이 몇 년마다? 10년마다 무슨 내용을? 환경보건 정책의 목표나 실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안전한 환경, 모두가 건강한 사회라는 비전으로 2차 진행 중입니다. 2차 환경보건 종합계획의 특징은요. 유해 인자를 미리 사전에 예방 관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어떤 환경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를 대응하고 복구하는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제 여러 가지 국제환경협약을 알아볼 텐데요. 환경협약은 당연히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두 국가, 양자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국가, 다자간일 수도 있습니다. 국제협약입니다. 전 지구적 차원에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각 국가별로 의무나 노력을 강제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국제환경협약 첫 번째, 1993년에 있었던 생물 다양성 협약입니다.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 즉 한 번만 이용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 다시 재이용할 수 있도록 또 생물 자원, 여러 가지 동물, 식물, 생물 자원의 이익을 전 세계가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까지 관심이 있는 주된 내용은 생물의 다양성을 보존하자는 1993년에 생물 다양성 협약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람사르 협약이라고요. 람사는 이란의 도시 이름이죠. 람사르 1975년에 습지, 늪이라고도 부르는 생태계에 큰 의미가 있는 습지, 늪을 보호하자는 1975년 람사르 협약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1996년도에 사막화 방지 협약, 이름 그대로 토지를 너무 과도하게 개발하거나 목축을 많이 해서 토지가 사막화되고 또 그로 인해 그 지역 주민은 빈곤, 가난하게 된답니다. 그러한 현상을 막자라는 사막화 방지 협약, 토지의 과도한 개발이나 목축으로 인한 사막화를 막자는 협약이었습니다. 결국 토지가 지속 가능한 이용이 되도록 하는 세 번째 사막화 방지 협약이었습니다. 국제환경협약 이어서 네 번째 바젤 협약입니다. 1992년에 있었는데요. 스위스의 도시 바젤에서 유해 폐기물을 수출입하는 걸 하지 말자는 거였습니다. 주로 선진국에서 처리하기 골치 아픈 쓰레기를 후진국에 돈을 주고 떠넘겨서 후진국은 그 유해 폐기물을 아무렇게나 버리고 결국 돌고 돌아 지구 전체가 오염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유해 폐기물을 돈 주고 사고 받고 하는 수출입, 교역을 하지 말자는 네 번째 1992년 바젤 협약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런던 협약은요. 1975년 해양 오염을 방지하자, 즉 여러 가지 폐기물, 지정되고 허가된 폐기물 이외에 바다에다가 버리는 것을 금지하자는 해양 오염 방지를 위한 런던 협약이었습니다.
여섯 번째, 1989년에 있었던 몬트리올 의정서는 캐나다의 도시 몬트리올에서 의논해서 문서를 만들었다 해서 의정서입니다. 내용은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을 쓰지 말자.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은 영어로 읽으면 클로로플루오로카본, 우리말식으로 읽으면 염불화탄소, 기호로 CFC가 되고요. 상품명으로 프레온가스입니다. 우리가 에어컨이나 냉장고, 냉매 혹은 스프레이에 썼던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 프레온가스를 더 이상 사용하지 말자라는 협약이 1989년 몬트리올 의정서였습니다. 국제환경협약, 기후변화에 대한, 즉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세 가지를 시간 순서대로 공부해야 됩니다.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 지구온난화, 글로벌 워밍 같은 말로 보시고요. 제일 먼저 1992년 브라질 리우에서 있었던 리우 협약은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온실기체, 온실가스를 억제하자. 온실기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산화탄소, 다른 말로 탄산가스, CO2를 말하죠. 그 기체를 이제 줄여야 한다라는 얘기가 92년에 있었고, 한 5년 정도 흘러서 일본의 교토에서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교토협약, 교토의정서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 즉 이산화탄소, CO2,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구체적 실행 계획이 나왔지만 주요 선진국 37개국 정도만 참여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2015년 파리 협정에서는 이제 각 국가가 온실기체, 즉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감축할 건지 목표치를 제시하고 이제 선진국에 그치지 않고 정말 어려운 나라까지 195개국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참여하는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인 협약이 파리 협정이었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암기해 볼까요? 92년 리우, 97년 교토, 2015년 파리 순서로 기억해 주시고 이 세 가지 협정은 모두 기후변화, 클라이밋 체인지, 지구온난화, 글로벌 워밍에 대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기체 뭐였죠? 온실기체, 이산화탄소, 탄산가스, CO2를 억제하기 위한 국제협약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환경보건 첫 번째 시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여기서 또 만나 함께 공부합시다. 감사합니다.